안녕하세요. 주왕입니다. 그동안 고구마 줄기 한자 시리즈를 통해서 베트남의 한자어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베트남 한자어하고 한국 한자어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엄격한 규칙은 아닙니다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영상 하나로 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 나누어서 3회에 걸쳐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올렸던 자료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한자어를 비교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글자가 같고 발음도 거의 같은. 보면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혹싱, 학생이고, 곤충, 곤충이고, 리루언, 이론. 이런 식이죠. 두 번째로는 같은 글자입니다. 한자로. 그런데 베트남어로 써놓으면 좀 달라 보이죠. 발음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응 규칙이 있는 이런 한자어입니다. 노이즘 내용이죠. vật chất, 물질, thực vật, 식물. 이 형태를 봐서는 잘 유추가 안 되죠. 내용이구나. 이게 물질이구나. 이렇게 유추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글자지만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한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chất lượng, 질량이죠. 그런데 의미는 품질. 합동, 합동인데 의미는 계약. 계 또한 계산, 의미는 회계.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의미도 다르고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많지 않고요. 우리 관심 대상은 아니죠. 이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분들 중에 한자어를 매개로 해서 교습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공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장인 공자도 있고 빌 공자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공자 여러 가지 한자가 있는데 그게 베트남어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거죠. 꼼이 되기도 하고 콤이 되기도 하고 쿵, 꼼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공업 그러면 꽁예 이렇게 되고 공기, 콤희 같은 공자인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자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 한자어의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느냐. 우선적으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의 각 자음 모음별로 베트남어의 변화 유형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베트남어로 꼭자죠. 공기는 홈히, 개선은 까이티엔, 의견은 이기엔 이제 이런 식인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억으로 쓰는 것들이 베트남에서는 Q라든지 G 또는 KH 또는 C, K 이런 식으로 우리 자음 기억이 베트남어로 가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모음을 보면 보숭, 보충이죠. 바오까오, 보고, 쌍따오, 창조. 이래서 우리의 모음 오가 베트남어로 가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각 자음 모음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보면 우리 한자어가 베트남 한자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음이 변했는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작업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베트남어의 음절별로 해서 한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빈도가 많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어 띠오우가 있죠. 띠오우라는 뭐
이거 그 음절이죠. 이게 한자로 보면 사라질 소자도 있고 표할 표자, 이게 기록하다라는 뜻으로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한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래서 단어가 띄어끝. 그러면 이게 소극입니다. 소극. 소극이 소극적인 또는 뭐 부정적인 이런 뜻이 되는데 한자로 보면 사라질 소자인 겁니다. 이게 띄어화 소화 소화가 됐다. 소화불량 이럴 때 소화인데 이때 소화라고 할 때 소자하고 소극이라고 그럴 때 소자가 전부 사라질 소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에서 띄어우 띄어우 똑같은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띄어우인데 띄어우 주안 묵띄어우 그러면 이거는 사라질 소자가 아니고 표입니다. 표. 그래서 표준이 되는 거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띄어우하고 성조가 좀 달라진 띄어우 이것은 작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띄어헙 그러면 소학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도 소학교라 했는데 초등학교가 띄어헙입니다. 소설 띄어투엣 이런 식으로 띄어우의 성조가 이렇게 호의가 되면 이건 작을 소자구나. 다음에 띄어우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이번엔 티어우. 티어우인데 이것은 적을 소자입니다. 한자의 적을 소자. 근데 베트남어는 이거를 또 구분해서 양이 적은 거하고 나이가 어린 거하고 구분을 해서 성조가 달라집니다. 티어우 그러면 양이 적은 거고 티어우 그러면 나이가 어린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고구마 줄기 한자어 규칙은 이렇게 각 베트남어의 음절별로 해서 대응되는 한자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요한 단어들을 리스트업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구마 줄기 한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자를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글자의 개략적인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그런 대응 규칙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암기해서 바로바로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을 이해하고 의식하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베트남어하고 한국어의 상호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그 감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선 한국어 자음에 대해서 베트남어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봤습니다만은 기역입니다. 꼭자 국가죠. 이 기역이 Q하고 G가 됐습니다. 컴히 공기입니다. 이번엔 KH로 됐죠. 개선 까이티엔 개가 까이 그래서 기역이 C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기엔 의견입니다. K로 표시가 됐죠. 기역이 이번엔 개통은 또 특이하게 H가 돼서 해톰 이렇게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역은 주로 Q, G, KH, C, K 등으로 변화를 하는데 해톰과 같이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니은은 nom전 농민입니다. 니은이 N이 됐죠. 따이난 재난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디귿 돈미 동의하다. 외교관 대사는 다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이 영어의 D에 꼬리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글자로 표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우리의 디귿하고 베트남어의 이 글자하고 D에 꼬리 붙은 이 글자하고 발음상의 차이를 잘 못 느끼는데 실제로 발음이 달라서 이 디귿은 예를 들어 도 했을 때 입술이 그 입천장 이 바깥쪽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붙거든요. 대사 대 할 때도
입천장 앞니의 끝에 쪽입니다. 배사, 도, 대, 도. 발음해 보시면 다 그렇게 되는데, 베트남어의 이 발음은 예를 들어 동 그러면 우리는 동인데 베트남어에서는 롬. 이 혀가 우리보다 더 안쪽으로 붙습니다. 롬 이렇게 나이. 그래서 베트남어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롬미가 아니라 롬미, 마치 디귿이 리을 비슷하게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을 할 때 가끔씩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디귿은 베트남어의 이 D에 꼬리 붙어 있는 이거랑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이 좀 주의해 봐야 될 만한 그런 건데, 리을이 초성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론 할 때 이 론, 초성, 첫 소리죠. 리을이. 이럴 때는 영어의 L처럼 되는 거죠. 리, 론. 이도 우리가 이로 표시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그런 거고, 리죠, 리. 물리 할 때 똑같은 리자니까 여기 리을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리, 론. 그래서 리을이 초성일 때는 L로 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받침으로 쓰일 때, 리을이 받침으로 쓰일 때, 동물, 관찰 이렇게 물 받침이죠. 찰, 리을이 받침입니다. 이럴 때는 베트남어에서 L이 되는 게 아니라 T가 돼요. T. 그래서 동물은 돔, 왓, 물이 왓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찰, 관삿, 찰이 삿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우리 한자에서 리을이 받침으로 쓰였을 때는 베트남어로 갈 때는 T가 붙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성조는 이렇게 낭이든지 아니면 싹이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